구독, 좋아요. 네, 오늘은 초대석에 앞서서 우선 저희 펜앤마이크 뉴스 브리핑 먼저 진행하고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앞서 말했던 내외,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난리가 났다. 진퇴양난에 빠져든 이재명 정부, 바로 이겁니다. 소고기 30개월령 심상치 않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관세 협상 카드로 이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을 꺼내든다면은, 개방을 꺼내든다면은, 민주당이 지난 2008년에 했었던 그 행동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광우병 관련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당 어떤 행동들을 펼쳐왔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사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 말이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 그것부터, 본인들의 과거 행태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입니까? 지금 쌀 관련해서도 지금 농민들이 어제 쌀 허용하지 말아라 라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쌀과 소고기를 관세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리자니 이 소고기 관련해서는 과거 본인들이, 민주당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 난관이고, 두 번째 농민들의 반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 번째 난관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난관은 바로 관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미국이 원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어떻게 좀 해야 일본처럼 관세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미지수라는 겁니다.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 신자영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펜앤마이크 기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이상호 기자가 쓴 내용도 정말 헤드라인 여러분들 그렇죠? 볼만하죠? 그래서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 자,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이 최근 자신의 SNS에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족쇄다. 라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확대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키가 나오고요. 예? 제국주의가 나옵니다. 야, 백인 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 국가는 잔혹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한미동맹은 제국주의의, 이거 비속어라서 제가 다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 뭐 이런 표현 나오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릴 강조했던 내용, 지금 미국 본토, 뉴욕 본토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로 적혀있죠 여러분. 한글로 어제는 정전, 오늘은 해방. 해방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해방이요? 무슨 해방입니까? US 아웃 오브 코리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저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일정이 타이트하세요. 아, 오늘 5개째 지금 5개째요? 이번 타임이 5개째입니다. 진짜 네, 매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국가적인 이슈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정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박민영 대변인도 일정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다뤄봐야 할 내용이 첫 번째로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입니다. 네.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판국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다
비하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파도 괴담이에요. 여야 가리지 않고. 맞습니다. 심지어 여권 인사들도 특히 친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거의 지금 노다지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독거리가 하루에 몇십 개씩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또 워딩이 워낙 재밌어요. 이분이 너무 재밌어요.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네. 워낙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구사를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개개인만 비하한 게 아니더라고요. 세대 비하. 그리고 이제 특정 지지층들에 대한 비하까지.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 세대들에 대해서도 비하를 했고, 김문수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41%에 대해서도 정상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인사혁신처장,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지위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이면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그러니까 상벌을 비롯해서 교육까지 담당을 하는 그런 요직 중에 요직인데, 과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찬양하고, 심지어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20년 동안 집권을 해야 한다라고 찬양을 하는 이런 인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토가 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경질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인사 관련해서 이 시작됐던 것은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어제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7일 날 예.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주한미군 본국 돌아가야, 한미동맹은 족쇄.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양키, 백인 제국주의, 네. 제국주의 맞나요? 예, 여기서 보면은 백인, 제국주의 나오네요. 예, 백인 제국주의자들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라는 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총리가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본인도 약간 반미 인사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끼리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비자는 나오는 거냐라고 되물어볼 정도로 지금 좀 미국에 대한 관점에 좀 심각한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설상가상으로 형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김민석 총리의 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불연대 대표라고 하잖아요. 촛불행동 대표죠. 그러니까 이런 좀 전통적인 반미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뿌리가 참 깊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2000년대 초반부터 광우병 사태 이르기까지 그 박서군이라고 하는 운동권 대부를 비롯해서 이 여러 이 운동권의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반미 시위를 주도를 해왔거든요. 네. 심지어는 지난 탄핵 국면 때 촛불 행동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 미국에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전통성을 인정을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거 내정 간섭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덕수 잘라버렸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 행동의 시위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노총 그런 전직 간부들과 함께 행동을 해왔던 그런 반국가 단체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사실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검증을 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형이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정부의 수장인데, 그 형이 이렇게 반미 행동을,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터링이 되진 못했고, 심지어 동생이 총리로 결과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관세가 민감하고 무거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 한 명 한 명 말 조심하고, 지금 미국 재무장관 상견례 한번 못해서 지금 정부가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총리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미 정서를 드러낸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단호하게 입장을 내야 될 사안이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형의 입장일 뿐이다라고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정부의 어떤 지금 여러 다른 기조들과도 일치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여당 의원들이 미국의 특파로 가서
그 반 트럼프 인사의 행사 참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종전 선언법에 행사 참석을 해서 축사까지 했다라는 예. 것이고 지금 방금 사진 나왔던 것처럼 민노총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런 나쁘끄러운 행사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위시한 그런 시민사회 소위 이제 좌파 진영의 이게 전반적인 정서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니, 김민석 총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하는 좀 도전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17개거든요. 북한이 13개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14번째 자치단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 세울 목적이었으면 18번째 자치단체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발언들이 있었어요. 방금 소름 돋았어요. 14번째. 그러니까 예. 14번째의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설명을 아직 못하고 있고 추측컨대 예. 북한 13개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기사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대미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김민석 총리 형 개인의 주장인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렇게 이상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질을 안 한다? 이건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얼마나 낯뜨겁게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을 해왔습니까? 심지어는 그 친형 강제 입원까지 두둔을 했어요.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친형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가족관과 뭐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적인 가족관이 부딪히는 사건이었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던데요. 가족 간에 혁신이 있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 중요한 것이고 가족 간의 신의와 유대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것을 무슨 사회 현상을 해석을 하듯이 이 형과 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 대단한 이 정반합의 가치라도 끄집어낸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실드를 처음 들어봤고 이게 참 요설이다, 요설. 근데 뭐라도 이렇게 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 사람이 화술 자체는 대단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집중을 하고 보도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정부 사람들이 그런 시민사회의 문제 발언과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암묵적인 동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세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 지난 24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조선일보 헤드라인을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방미 여당 의원들 종전선언법 발의 반트럼프 의원 행사 몰려가 고맙다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행사에 민주당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딱 그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가서 더군다나 특사로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상대 국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트럼프 정부잖아요. 행정부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3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더군다나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 미국에 찾아가서 반 트럼프 인사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건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우리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싸우겠다. 이게 아니고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았었고요. 저 입장에서도 아니 트럼프 행정부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심기를 거스를 만한 행동만 하게 되면 이게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게 지금 미국에 가서 저런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여당 의원들도 지금 뭐 전작권을 환수하자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안보 이슈를 끄집어내더니 그렇죠. 지금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또 그랬잖아요. 한미 연합훈련을 좀 조정을 하자. 네, 왜 조정합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호통 한번 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한미 연합훈련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령받들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특검 조은석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맞아요. 네. 이거 미군 핵심 부대거든요. 물론 미군의 시설을 턴 건 아니다. 그렇죠. 압색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같은 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을 직접적으로 털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부대의 오산 공군기지는 미군의 주요 부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까지 했던 부대를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군사 공무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골적으로 반미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불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국정원에서는 또 뭐 했습니까? 북한으로 송출하는 대북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사상전, 심리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주요 안보 이슈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없이 강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미리 예정된 지금 훈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군가요? 미리 준비되어 있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런 훈련을 줄이니 많이, 그 김여정 부부장의 한마디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국방부 장관입니까?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뭔데 국방부 장관의 관할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주장을 하며,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국 간의 관계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놓고. 이런 상황인데 관세 협상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죠. 아니 그래놓고 그 대북 방송 중단했잖아요. 근데 네. 김여정이 뭐라 했습니까? 김여정이 오히려 더 막 거칠게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딘 데 했다. 있습니까?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는데 제가 참 참담했던 것이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이었으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김여정 네가 뭔데? 네, 이건 도발 행위다. 이런 그것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응. 이게 통상적인, 전 정상적인 시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라고 하느냐? 아유, 이 정도면은 뭐 옛날에 비해서 수위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부드러워졌다. 한결 편안해졌다. 이게 우리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야, 예, 정말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김여정 부부장의 비위를 맞춘다라고 한미연합훈련도 미국과 협의도 안 하고 북한 지령 따라서 조정을 하니만이 얘기를 하나요? 공표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에서 참모로서 건의를 한 것도 아니라 공표를 했습니다. 보란 듯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참담한 심경이고요. 오히려 지금 북한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 비핵화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소위 이니시에이션을 걸었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촉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명분을 만들어서 핵 개발 시설들만 딱 스팟성으로 타격을 해버리고 민간 피해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비핵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북한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이 그럴 정도의 저력이 있고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죠. 미국은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꿈도 꾸지 마라. 우린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대꾸를 안 합니다. 미국처럼 해야 되거든요. 비핵화가 우리 목적인 것이고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이제 저희 자막 4번째 띄워주시고 물도 하나만 좀 준비 부탁드릴게요, 대변님. 예. 자, 이제 8월 1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세 지금 뭐 이제 3일 남았나요? 사흘 남았죠. 사흘 그쵸, 남았죠, 그쵸. 예. 네. 이 관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진짜 이거 심지어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좀 줄였죠, 이거를. 15%까지 줄였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겸상도 못 해봤죠. 어떻게 될 것 협상은 같으세요? 고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소간 낮출 수는 있겠는데 유럽이나 일본만큼의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그 정도의 성과를 내려면 일본과 EU가 했던 것에 곱절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소위 조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시지탄인 거죠.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산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거의 쫓아다니다시피 스토킹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서 예. 지금 상무부 장관에게 조롱을 당했잖아요. 미국 장관이 직접 말을 했죠. 네, 한국이 지금 협상에 굉장히 급해져서 스코틀랜드까지 나를 따라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꼬리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굴욕적인 상황인 거고, 누가 아쉬운지가 너무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러센트 그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그런 7대 패키지에 대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제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굉장히 협상이 전향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뭘 했죠?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김민석 총리가 1인 시위했습니다. 협상 중단하라고. 출마용 치적사키를 중단해라라고 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합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발목 잡았어요? 저희가 뭘 대체 발목을 잡아서 관세 이번에 이렇게 다 뭐 별다른 성과가 없던 것이 다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발목 잡을 힘은 있습니까? 100석짜리 정당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법안과 의제를 민주당 집권 여당이 여대 여소 국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엉뚱하게 아니 심지어 수혜도 국민의힘 지자체장 탓을 하잖아요. 휴가 갔다는 식으로. 네. 근데 그게 휴가를 간 게 아니라 진작부터 예정되어 있던 해외 연수 일정이 있었고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수혜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논평 철회했어요 민주당. 그래서. 아,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논평 처리한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마치 중앙 정부가 절박한데 우리 지자체장들이 제대로 수해 복구 대응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프레임 공격을 야당 탓을 하다가 네. 딱 걸린 거죠. 아니 우리가 간 것도 아니고 미리 예정된 휴가였는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야당이 네. 야당이 책임지는 위치예요? 여당이 책임지는 아니죠. 위치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세월호 사건 때도 지자체장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때문에 사건 터졌다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수해 상황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 탓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내로남불인지 제가 모르겠고 수해도 야당 탓, 지금 외교 참사도 야당 탓이에요. 근데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야당일 때 협상을 주도하던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시킨 마당에 장관 유임을 시킬 거였으면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유임을 시켰어야죠. 송미령 장관이 아니라. 본인들이 협상을 주도하던 이 투플투 회담을 주도했던 모든 주요 인사들을 다 날려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회담이 안 되는 것을 야당 탓을 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한 걸 넘어서 이건 추태입니다. 추태. 네, 말이 안 되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려사항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반미 행보하고 친중 행보를 하니까 미국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친중하지 마라. 근데 본인들이 친중 행보를 보이니까 소위 친중세를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야당 탓입니까? 국민의힘이 친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역대 있었나? 그거 보는 것 안타까운 같아요. 생각입니다. 그 환율 오르고 코스피 오른다고 와 대제명 잼카 이러다가 떨어지면은 국민의힘 탓이다, 윤석열의 계엄 탓이다 뭐 이러면서 계엄이 8개월째 지금 8개월째 어이없죠. 계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코스피는 오르내림을 반복을 했어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환율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냐면 계엄을 했을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무 이유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했을 때가 환율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결국 이 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게 문제인데 비상계엄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무차별한 국무위원 탄핵도 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경제 문제가 심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고 다 뭐만 하면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도 아니에요. 야당 탓을 하고 힘도 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목청 놓아서 어디 가서 떠드는 거 말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그렇죠. 저희 지금 온 언론이 17% 지지율이다라고 하면서 저희 뭐 특검 맨날 압수수색 당하고 네. 지금 그런 지경의 내부 총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참담한 심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참 앞으로도 이 협상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러한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상견례조차 못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관련 얘기 자체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 입도 그러니까 뻥끗 안 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관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SPC 노동자들 무슨 뭐 인권 침해 사건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나라에 명운이 걸린 문제 뭡니까? 관세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까요? 중요도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 건에 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너무한 협상이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가 맡고 대통령을 지키는 엉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대선 후보에서 얼마나 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가랑이 많이 밑이라도 했잖아요. 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 그냥 구중궁궐에 앉아서 노동자들 간담회하면서 그냥 착한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극악무도한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좋은 대통령입니다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배드캅 역할, 협상 못하고 있다라고 지탄받는 역할은 여당과 협상단이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냐,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정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인사를 만나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럼 기사 나온 건 뭐예요? 제 말이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재계 인사들 만나서 미국에 투자 좀 해보라고, 관세 협상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뒤로는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인 정책이나 하고 있느냐, 이 지적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재계 인사들 만나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한 언론사들 싹 다 고소해야죠. 그럼요. 가짜뉴스잖아요. 강유정 대변인 그렇게 직접 말을 할 정도면 가짜뉴스니까 고소하세요, 당장. 정확히는 정부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곧 정부 생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네. 이재명 대통령 따로 정부 따로예요? 그럴 거면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 한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4대 기업을 중심으로 200조 가까이 기금 조성을 해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를 하겠다.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 만나면 당연히 언론인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투자하라고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 이거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되죠.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이슈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타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둘째, 야당 탓을 하네. 야당이 발목 잡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네.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지금 브리핑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 이러다가 길 가다 넘어져도 국민의힘 때문이야. 국민의힘이 그쵸, 오만 방식으로 탓을 하겠죠. 그러니까 참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우리 지금 정부가 여당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여당이 없고, 그냥 정부 관계자들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 뭐라 그러죠, 뭐 마스카라고 하나요? 마스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때 얘기를 하던 것들입니다. 다 그 당시부터 협상 카드로 전임 정권이 준비를 하던 것들을 이번 정권이 이제 와서 급하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협상을 차기 정부가 할 테니까 중단하라고 외쳤던, 그 1인 시위까지 했던 이재명 정부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건 뭐에서 나온 건지 이제 이해가 되지가 않고, 뭘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